내 식사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교육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다 있고요. 거기다 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상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이렇게 해주겠어요?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센터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이 노년에 접어든 분들의 고민과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요청을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집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년기 문제가 곧 유산이나 상속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누적된 내 나이 세월만큼 가지고 오시는 거라 부부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성 문제도 굉장히 많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삶이 외로움의 주제가 최근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왜 외로울까 싶죠? 정말 유튜브 계속 보다 보니 재미는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나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래요. 몇 개월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빈병고무라는 게 있어요. 21세기 특별히 현대에 들어와서 노인들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에 관련된 건데, 빈곤이 있고, 병, 질병이 있고, 고독이 있고, 무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이 4가지가 핵심적인 주제인데, 노인들은 이 4가지가 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각각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최근에 고독 주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주변은 너무 시끄러운데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하죠. 유튜브다 뭐다 너무 많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채 몇 개월을 지내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러게요. 이게 젊었을 때는 내 젊을 것만 같은데 누구나 늙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런 단계에서는 집을 넓혀서 좀 더 좋은 곳으로, 넓은 집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옮겨 가시다가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또 배우자와 사별을 한다던가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중장년 또는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이 집을 좀 줄여가야 되나, 아니면 어떤 위치에 내 생의 마지막을 보낼 집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 그걸 보통 일반인 분들은 어떤 걸 많이 고려를 하시는 편인가요? 보통 60 넘어서 이사를 한 번씩은 또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바깥으로 다 이제 커서 결혼도 하고 일가를 이루어서 또 자기만의 일터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나면 집이 이제 횡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별을 경험할 경우예요. 넓은 집에서 아이들 떠나가고 사별을 하게 되면 그 집이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무 넓어서 이제 몸도 아프고 다리도 어려운데 청소도 너무 어렵다. 보험이 아주머니도 무슨 돈이 있어야 뭘 모시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있는데 뭘 또 도우미를 또 부르겠어요. 그래서 집을 다시금 이제 줄이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재배치. 내 몸을 이동해 가는데 이걸 하나의 이제 배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들어선 도대체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은가,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셔도 돼요. 돈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나 돈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백화점 근처로 가세요. 백화점 근처? 돈 있는 분들이 왜 백화점 근처로 가셔야 되냐면,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번화합니다. 번화한 곳에 있고 교통편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먹거리가 많고요. 그리고 백화점 안에는 문화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쇼핑이 가능한데, 이런 공간 주변에는 꼭 작고 큰 병원들이 꼭 있어요. 병원. 대부분의 그 대형 병원들이 옆에 거의 대부분 금방 1km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백화점 근처로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나이 들면 경제적으로도 축소가 되고요. 또 우리의 몸의 활동 범위도 축소가 되고 가족도 축소가 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수축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집도 좀 줄여가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무래도 좀 감축을 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어. 그럼 어디가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 그냥 내가 오랫동안 내가 내 살던 지역에서 살겠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시는 것, 특별히 내가 가장 아는 사람들 많은 곳에 사시는 거, 전 따봉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또 이사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복지관 근처를 추천드려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들만 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새는 영한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곳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장소인 이유가 적어도 거기 복지관 있는 곳은 버스나 혹은 지하철이 있는 곳은 지하철이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근처에는 편의시설들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냐면 복지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보통 사거리에 있거나 한쪽 구석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안전하게 노인보호지역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파출소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요. 복지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복지관은 다 뭐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거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흔히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부르는 건데 옆에 손잡이 다 있고요. 화장실 가서도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다 돼 있어요.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이 보통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 이상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큰 복지관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임의용, 곧 머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보통 이제 커트할 때 3,000원, 파마할 때 5,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준급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머리 자른 적이 있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복지관에 가시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정말 밥 해먹기 너무 귀찮을 뿐만 아니라 혼자 먹으니까 맨날 밥 하나에 딱 반찬 하나, 김치 하나 넣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빈혈 오는 겁니다. 그러다 영양 불균형,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질병들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복지관에 가면 기본적으로 영양사가 해주는 밥을 보통 2,000원이나 3,000원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식단도 계속 바뀌고 거기다가 치아가 있는 분, 치아가 없는 분 나누어서 종류를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도 꽤 있기 때문에 내 식사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교육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다 있고요. 거기다 치료 프로그램 있고 상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은 등록을 하게 되면 복지사가 각각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1:1 관리를 해요. 혼자 살고 있다? 말벗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건강한지 아닌지 바로바로 외부 기관과 연결해가지고 이분의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이렇게 해주겠어요?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은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복지관 주변에 산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탐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제가 살 집을 거의 정해놨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전 사지는 않았어요.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환경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 병원에 대한 시설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여기면 좋겠다. 저는 심지어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으로 선택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언뜻 생각하면 복잡복잡한 도심보다는 자연이 있는 곳에서 좀 편안히 지내시는 걸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해였네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글로 가시면 돼요. 다만 병원은 멀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텃밭이라는 것도 건강할 때, 그리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물론 농사 짓는 분들 계신데요. 서울에만 계셨던 분들, 도심, 수도권에만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농사를 짓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들어갈 때 지역의 텃세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자 단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역민들이 이미 일구어놓은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들 많이 들어보세요. 내가 뭐 귀촌을 했어, 귀농을 했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별히 귀농이야. 내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 게 목적이지만 귀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거기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겪게 된 이런 동네 사람들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잘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쪽 지역에도 우리가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여러 복지 서비스들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신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노년기를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내가 마지막 생애를 보낼 집을 꾸민다면 집 안은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미는 게 중요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람의 취향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사실 인테리어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얼마나 비쌀까 이제 이런 생각밖에 먼저 안 들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취향이 있어요. 인테리어를 보면 이 사람의 취향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안쪽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아파트라도 다 집집마다 색색, 형형색색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노년기가 된다는 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휠체어가. 내가 마냥 건강하고 마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흔히 공간의 크기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누군가는 30평, 60평, 100평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렇게 늘 넓은 공간에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10평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저는 복지적 공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 복지적 공간. 네.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사실상 집이 너무 답답하거나 그러면 약간의 위축감도 들 뿐만 아니라 불편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필요한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도구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내 묵은 물건들을 또 잘 버리지 않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져요. 10평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10평 정도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나오고 방 하나, 마루 하나 요 정도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휠체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동 목욕 같은 서비스가 들어올 때 그 목욕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무릎이 아프고 잘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르신들만 계신 집에는 우리가 안전봉이라고 해가지고 벽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복지관 같은 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 동안에는 그 옆쪽으로 봉들을 일부러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새는 유비쿼터스라 그래서 한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뭐 먹기도 하고 서비스, 쇼핑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 유비쿼터스가 요새는 집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진료도 받잖아요. 집에서 전화를 하면 목욕 이동 서비스도 오고 뭐 휠체어 대원이 택배도 이렇게 다 오니까 대신 내 집안에서의 안전 구축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가 아니니까 내가 구축해야 되는 하나의 안전 인테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허리 디스크가 한번 터져가지고 보조기를 잡고 약간 다니는 며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불편하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작은 턱도 그게 아예 못 들어가는 공간이 되고. 그럼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향후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턱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딱 만들고 공간도 여기에 과연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그런 인테리어 하는 업자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다 나이 먹지만 이렇게 노인 천국이 되는 이 세상 속엔 저는 인테리어도 국가가 조금 일부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몸이 불편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방적 인테리어라고 봐야 되겠죠. 예방적 인테리어를 한다면 낙상도 좀 덜 할 것이고 이런 낙상만 어느 정도 예방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의료 비용도 많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료비가 더 줄어든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년층 이상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집을 구할 때 어떤 지역을 선택하면 좋으실지 그리고 집 내부는 또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에 관해서 이호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모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요? 여러 번 나와주시면 저는 너무 좋지만 아닙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해결사 주변 구독자 여러분들과 뵈서 정말 좋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저도 오히려 좋은 질문을 통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공간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 인테리어까지는 아주 깊이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도 그 안쪽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